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제 수시 원서 접수 시작을 2달 정도 앞두고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로 상담 신청을 또 많이 하고 계신데요. 고3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상담 신청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해외에 거주하는 신청자의 상담을 또 방송으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을 통해서 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진학계 폭풍 카리스마 하십니다.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날씨가 점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기 좀 힘든 상황으로 좀 변해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요. 또 이제 태풍까지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진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아마도 이제 방법은 외부에서 찾기보다는 내부에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즐기는 자만이 잘 해낼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이지만 하루하루를 좀 즐기면서 수험 생활을 이어나가시면 아마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 또 모셨는데요. 합격의 레시피를 전해주시는 입시계의 대장금이십니다.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장이신 조미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여름방학이 얼마 안 남았죠. 고3 수험생에게 여름방학은 굉장한 중요한 시기인데요. 지금부터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수능 보는 날에 가장 좋은 컨디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몸 만들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기상시간도 6시 전후로 좀 일정하게 만드시고요. 최상의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에 공부도 중요하지만 몸 만들기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수능에 맞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답답한 수험생들의 마음을 싱싱 달리게 해주는 진학계 하이패스십니다. 성덕고등학교 고3 진학부장이신 김유동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유동입니다. 자, 여러분,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유대인을 구해야 되는 절명의 순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Control is power. 여러분들이 지금 수시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기말고사도 받고 또 6월 모평의 충격도 있고 또 여름방학에 자소서도 써야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컨트롤하지 못하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뛰는 그런 여름방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TBS 2016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 및 1대1 무료 수시 상담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7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설명회와 뒤이어서 1대1 현장 수시 상담도 무료로 이루어질 건데요.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는 2016 수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광운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이신 조효환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2시부터 5시까지는 현장에서 국내 최고의 공교육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직접 1대1 무료 수시 상담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신청하실 분들은요, 7월 21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니까 얼른 신청을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에 대해서 우선은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이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회계사를 희망하는 학생이고요. 해외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특수성으로 희망대학의 합격률이 궁금합니다. 수시에 꼭 합격해야 하는 상황인데 냉철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또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의 성적이 합격 여부에 가장 큰 관건이 되나요? 시험의 90% 이상의 주관식이라 한국과 차이가 있는데 대학 서류 평가 시에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거주하고 고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유,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해외 네, 반갑습니다. 현지 연결을 이렇게 하게 되네요. 지금 거기는 몇 시인가요? 예, 낮 3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긴 밤인데 거긴 낮이군요.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고 신청하게 되셨어요? 아이를 이제 한국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민하던 차에 네. 예, 친구를 통해서 TBS 상담받고 대학 가자 1:1 상담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 입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시고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 곳에서 이렇게 또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미정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 주셨거든요. 어머니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한국의 어머님들처럼 똑같이 고3을 두신 어머니니까 마음이 되게 복잡하고 힘드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제가 철저하게 준비를 좀 많이 했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좋은 해답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의 특징과 학생부 비교과 활동부터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거주하고 있고요. 2009년 11월에 한국을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년째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은 올해 이제 12월 이후에 대학을 진학해서 들어올 예정이고요. 희망은 경영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고 회계사가 장래 희망인 학생입니다. 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학교 교육 체계를 보면요. 주니어 7년제 그리고 하이스쿨 5년제로 총 12학년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모님께서 같이 거주를 했다면 재외국민 특례 전형도 지원이 가능했을 텐데 아쉽게도 아버님께서는 먼저 우리 학생이 중학생일 때 들어왔기 때문에 재외국민 전형은 지원하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 성적을 좀 보겠습니다. 영어가요. 10학년 때 70, 11학년 64, 12학년에 69로 평균 67이고요. 수학은 83, 그리고 라이프 오리엔테이션이 83, 물리 81, 회계 82, 경제 85, 지리 82로 평균 성적은 80입니다. 여기는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한 성적표이고요. 네.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보면요. 교내 활동으로 고 1학년부터 2학년 때까지 필드 하키 골키퍼로서 활동을 했고요. 매년 하우스별로 체스 대회를 나갔는데 그 대표로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3일 동안 흑인 지역의 빈민가 유치원 건물 페인팅 하는데 참여를 했고요. 또 케이프타운에 있는 한글학교에서 수학 보조교사로 매주 토요일마다 4시간씩 1년 동안 활동을 했고요. 진로 활동으로는 잡 섀도우라고 해서 회계사인 친구 아버지하고 3일 동안 출퇴근을 하면서 이 회계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견학과 견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활동입니다. 매년 UCT에서 실시하는 수학 경시대회에 학년 대표로 참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부지역 시니어 비수학팀의 한 구성원으로서 남아공의 수학팀 대회에 참가도 했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토플 IBT가 94점입니다. 다음은 희망대학입니다. 1지망은요. 경희대 경영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이고요. 2지망은 동국대 영어영문학부 특기자 어학 전형, 3지망은 한동대 경영학 전공 해외 학생 전형입니다.
네, 우리 학생은 지금 외국 고등학교 졸업생이라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 있어서 고르게 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학생인데요. 네. 자, 조민정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셨나요? 네, 먼저 이제 학생 성적을 참고를 해볼 때 이 학교에서 성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관식이 90% 정도 되는 시험 문제를 보게 되고요. 총 1년이 4학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80점 이상을 맞게 되면 A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점에서 80점 사이는 B, 70점에서 60점 사이는 C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교과 성적 평균이 현재 80점 정도 되기 때문에 A에 해당되는 그런 성적대라서 상당히 공부를 잘했던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석차가 나와 있었는데요. 10학년 때는 170명 중에서 학기별로 5등, 2등, 2등, 2등이었으니까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보였고요. 네. 이제 11학년 때는 학생 수가 162명인데 12등, 12등, 7등, 12등이었으니까 1학년 때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듯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12학년인 현재 고3인 거죠. 이때는 152명 중에서 지금 총 2학기가 지났는데요. 11등과 13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제 1학년 때 비해서 지금 성적이 향상되고 있었으면 조금 더 긍정적일 텐데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 친구가 회계학과 회계사를 꿈으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수학, 경제, 회계, 지리 등 관련 교과 성적은 A로 지금 좋은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학생이 지원해야 되는 대부분의 전형이 이제 영어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일 텐데요. 영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는 게 조금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가 꿈인 만큼 회계하고 경제 과목에서 탑 마크를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이제 비교과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께 좀 미리 질문을 좀 해볼게요. 우리 학생이 이제 비교과나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왜 회계사가 꿈인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알고 계시는 내용 중에 아이가 왜 회계사가 되고 싶어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기가 일할 때는 그 잡섀도우를 통해서도 네. 회계사들이 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네. 나름 매력을 느꼈다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또 그쪽 부분이 재미가 있다고 네. 표현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가 수학 쪽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IBT 성적이 이제 94점이에요. 혹시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네. 네, 다시 시간적으로 제한이 없다라면은 다시 네네. 볼 의향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이제 우리 학생 비교과 부분을 보면은 아까 이제 그 수학 경시 대회를 참여를 했는데 학교 대표로 나간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이렇게 수학 즉 회계 쪽에 관심도는 상당히 높고 재능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필드 하키에서 골키퍼로 활동을 했다거나 또는 체스 대회를 나갔다거나 하는 이런 교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런 활동들이 단순히 게임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운동들은 사실은 몸만 써서 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야 되는 지능적인 게임이에요. 따라서 우리 학생이 순발력이라든가 지구력 또 문제 해결 능력, 판단력 등이 뛰어난 학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좋은 강점으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IBT가 이제 94점인데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려면 94점으로는 사실 지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시험을 보기를 이제 권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수학이나 다른 과목에선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은데 영어 성적이 좀 아쉽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해외 고등학교 지금 졸업반인데 국내 대학 입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정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은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네, 우리 학생이 쓸 수 있는 전형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두 가지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네, 우선 1순위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2순위는 외국어 특기자 전형입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1순위로 진단을 해주셨는데 이 각각의 전형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이 회계사를 꿈으로 하고 있고 경영학과 쪽을 꼭 희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어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보통 영어 영문학과 쪽 또는 국제학부 쪽에 그 선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를 가기 위한 전형이면서 또 국내 아이들과 경쟁이 조금 덜한 거, 예를 들어 논술을 본다거나 또는 수능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주로 이제 서류하고 면접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사실 경영학과라든가 또는 회계학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문계에서는 최상위 학과에 속합니다. 네. 따라서 눈높이를 조금만 조절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라든가 면접을 좀만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아무래도 대학 진학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 지망에 해당하는 외국어 특기자 전형입니다. 외국어 특기자 전형은 사실 공인 이제 어학 성적을 가지고 진학을 해야 되는 부분이 강한데요. 지금 IBT 94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은 사실 총신대하고 36대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동국대나 국민대 이상을 가려면 IBT가 적어도 이제 95점 이상, 동국대는 110점 이상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다시 봤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 경영학과는 외국어 특기자로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영어 영문학과를 가더라도 이 대학을 가겠다고 희망하신다면 2015년 8월 16일까지 국내 정기시험에 응시하면 지원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아직 8월 16일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시험은 볼 수 있고요.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건 해외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국내 정기시험이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우리 학생한테 저 학생부 종합전형과 외국어 특기자 전형이 유리하다는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경희대, 동국대, 그리고 이제 한동대 등입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먼저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표를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 경영학과입니다. 지원 자격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국내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로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리더십과 봉사인재, 그리고 국제화 인재, 과학인재, 그리고 문화인재인데요. 이 중에서 국제화 인재 쪽에 우리 학생이 가장 적합할 것 같고요. 전형 방법은 서류 100으로 3배수를 뽑고 1단계 성적 70에 인성 면접 30을 봅니다. 제출 서류는 대학마다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요.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학생부 또는 성적증명서, 그리고 그 고등학교의 학제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지금 다니고 있는 학과에 대한 프로파일을, 학교 프로파일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사항으로는 교사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 졸업자 같은 경우는요, 제출 서류가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단계에 서류하고 인성 면접을 치르는 이 평가에서는 전형에 대한 적합성이라든가 학업 발전성,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하관계성 등을 평가하고요. 그리고 면접은 인성 면접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요. 가치관이라든가 인성을 통해서 잠재력을 평가한다든가 전공에 대한 기초 소양, 그리고 전공 적합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이 이 전형에 대한 합격 가능성을 좀 살펴보면 이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합격한 이 해외고 출신자들이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영학과나 회계사인 이제 회계세무학과도 상당히 인기가 높고 또 해외고 출신자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합격 가능성이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노력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경희대학교를 꼭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 네오 르네상스 전형보다는요, 실기 중심 전형인 글로벌 영어의 실기 우수자 전형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대신에
경영학과는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국제대학에 있는 국제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데요. 모집 인원도 70명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1단계 서류 100으로 개인 활동 자료 및 실적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영어 성적에 대해서는 외국어 성적은 반영하지 않으니까 IBT 성적을 기록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특기 재평가라고 해서 영어로 면접을 진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 학생이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거나 그 다음에 고등학교 다니면서 했던 이런 비교과 활동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 네오 르네상스 전형보다는 이 실기 중심 전형이 오히려 우리 학생에게 더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동국대입니다. 동국대 특기자 전형이고요. 여기도 어학 중심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국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어야 되는데요.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영어 공인 어학 성적이요. 토플 IBT가 11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 성적이 조금 부족하죠. 네. 그래서 8월 16일까지 응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시험을 볼 수 있다면 반드시 시험을 봐서 성적을 끌어올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 60점이 포함되어 있는 전형인데요. 이 실기고사가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제시된 제시문을 읽고서 그 지문과 연계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해당 언어로 기술하는 거니까, 즉 영어에 지원을 했으면 영어로 기술을 해주면 되고요. 표현력이라든가 사고력 그리고 정서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희망학과가 경영학과가 아니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영어 영문학부를 들어가서 나중에 경영학부를 복수 전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성적에 대한 평가는 이 실기고사 에세이 성적에 의해서 비교 내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영어 에세이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 가능해 보이고요. 반드시 공인 어학 성적은 국내에서 응시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삼지망 한동대입니다. 한동대 해외 학생 전형입니다. 서류 100으로 2배수를 뽑고요. 인성 면접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외국에서 교육과정 2년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면접에서 평가되는 내용은요. 기본적인 소양, 인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종합적 사고력을 면접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제출 서류는 대학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선택사항을 좀 보시면 국가별 표준 대입 시험 성적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SAT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혹시 그게 있다면 제출을 하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인 어학 성적도 제출하시고, 그리고 우리 학생 봉사활동했던 거, 또 리더십, 동아리, 또 하키 했던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대 해외 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합격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한동대는 지금 합격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 학생이 또 궁금해하는 점이 시험의 90% 이상이 그러니까 현재에서 주관식이기 때문에 한국과 차이가 있다. 네. 대학 서류평가 시에 이런 점을 감안을 해주는지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이제 해외고 출신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어학 특기자 전형에서 이렇게 서류를 심사할 때 보면 꼭 내신만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도 보고 비교과 활동도 보고 또 추천서도 보고 종합적인 평가를 합니다. 다만 성적이 점점 1학년 때부터 향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학생이 조금 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솔직하게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왜 성적이 조금 떨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성적이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주관식이 90%여서 성적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다라고 어머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외국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 대한 프로파일을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을 대학들도 얼마든지 보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자기소개서를 같이 보내오셨어요. 선생님께서 네. 보셨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네, 자기소개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어머니, 네. 네, 듣고 계시죠? 네네. 네, 자기소개서 그 보내주신 거 우리 학생이 직접 작성한 거죠? 아이가 네. 쓰고 저가 옆에서 같이 좀 수정할 거는 같이 조금 하고 그랬습니다. 아, 네. 그러셨어요? 네. 제가 우리 학생이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사실은 이제 중학교부터 해외에서 지금 생활을 한 셈인데, 이 한글로 자기소개서를 써서 보내왔는데 상당히 글을 매끄럽게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글 쓰는 재능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됐는데, 다만 수정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혹 문장을 읽다 보면요, 문장이 굉장히 긴 게 있어요. 이 긴 문장을 읽다 보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사정관들도 글을 읽다 보면 이 초점이 흐려지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단문 형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게 우리 학생이 회계사가 꿈이라는 부분인데, 왜 이 회계사가 되고 싶은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특수하게 해외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우스코어 커미티에서 무슨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이것을 써놓지 말고 이 하우스코어 커미티가 도대체 무엇인데 거기서 내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어 단어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쓰지 마시고 오히려 한글로 그 부분을 풀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수정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네, 조민정 선생님의 조언대로 우리 학생이 이제 한국의 대입 전형에 맞게 준비를 잘 해야 될 텐데요. 우리 학생이 아무래도 이제 해외고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어학특기자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어학특기자 전형 중심으로 우리 학생에게 좀 추천해 줄 수 있는 대학이 있을까요? 네,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해드린다면 국민대 어학특기자 전형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는요, KMU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의 모집 단위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학생이 공부하는 쪽으로도 조금 연결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지원 자격에서 영어 지금 IBT가 95점 이상이에요. 1점이 부족하니까 충분히 1점 정도는 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지원 자격이 95점이지 이게 합격하는 점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국민대 같은 경우는요, 120점 만점부터 이 95점까지 점수 차이가 20점 이상 상당히 많이 나요. 따라서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면 IBT가 110점 정도는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 대학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대학까지 상담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멀리 또 전화 연결을 해주셨는데, 오늘 상담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어머니? 예. 제일 고민됐던 부분들이 그래도 많이 좀 해결이 될 것 같고, 좀 더 네.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대입을 준비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방향을 좀 잘 잡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윤상영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반 남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자,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학생부 종합전형, 2순위 외국어 특기자 전형입니다. 고려할 점은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시 대학과 학과 수준을 조절하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철저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자, 외국어 특기자 지원 시 토플 IBT 점수 향상이 필요합니다. 자, 추천 전형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한동대 해외학생 전형과 희망 전형 외에 경희대 실기 우수자 전형, 그리고 국민대 어학특기자 전형, 인하대 학생부 종합전형 등을 추천합니다.